2024년 FBI가 코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넥스펀드 AI. 직접 웹사이트도 만들고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기꾼들이 먼저 연락해올 때까지. 그들은 정확히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FBI가 어떻게 사기꾼을 잡기 위해 직접 사기꾼이 됐는지 그 실화를 파헤쳐봅니다. 이야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 트윗 한 번에 10배씩 뛰는 시절, 이 열기를 이용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타마. 사이타마는 스스로를 젊은 세대를 위한 금융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웹사이트도 있고 앱도 있고 화려한 로드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코인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자그마치 10조 원. 그런데 이 회사의 실제 CEO 만프리트는 뒤에서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외부 회사들을 고용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왼손으로는 코인을 사고 오른손으로는 팔고 또 왼손으로 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거래되지 않았지만 화면에 찍히는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루 거래량 740억 원. 사실은 대부분 자기들끼리 핑퐁 게임을 한 겁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선 100년 전부터 불법이에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선 이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보이면 진짜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오, 이 코인 요즘 엄청 뜨네? 사야겠다. 그 돈을 받은 CEO와 내부자들은 조용히 팔고 빠집니다. 코인은 폭락합니다. 남은 건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뿐. 202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수상한 거래 패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FBI에 넘깁니다. FBI 보스턴 지부의 수사관들이 사이타마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을 잡는 건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사를 파고들수록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타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회사들, 이른바 마켓메이커들이라고 불리는 업체들, 이들은 사이타마만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동시에 이 서비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랑 계약하시면 귀사 코인의 거래량과 가격을 올려드립니다. 월 정액 받고 보슬 돌리고 수수료를 챙기는 완전한 산업 생태계가 존재했던 겁니다. FBI는 생각했습니다. 개별 사기꾼 하나 잡아서는 이 생태계가 안 무너진다. 이 산업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서 나온 전례 없는 아이디어, 우리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보자. 내부적으로 반발도 있었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었고요. FBI가 실제로 증권을 발행하는 게 증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닐까? 이게 함정수사의 범위를 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법무부는 이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코드명 오퍼레이션 토큰 미러스. 2024년 5월 FBI 요원들이 코드를 짭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토큰을 하나 올립니다. 이름은 넥스펀드 AI. 슬로건은 뭔가 거창합니다. 탈중앙화 금융과 인공지능의 만남. 웹사이트도 만듭니다. 진짜 암호화폐 프로젝트처럼 보이도록 토큰 경제학도 설명하고 팀 소개 페이지도 있고 비전 문서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절묘합니다. 이 시기가 AI 열풍이 한창이었거든요. 챗GPT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모든 코인 프로젝트가 AI 기반이라고 붙이던 시절, FBI가 딱 그 트렌드를 겨냥해서 코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넥스펀드 AI는 실제로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에 상장됩니다. 진짜 코인처럼요. 이제 낚싯바늘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FBI 요원들은 마켓메이커 회사들에 접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넥스펀드 AI라는 새 프로젝트인데요. 거래량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물고기 ZM 퀀트. ZM 퀀트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한 회사지만 홍콩, 싱가포르, 런던, 심지어 서울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견 마켓메이커였습니다. FBI 요원이 연락하자 직원 류리치가 친절하게 응합니다. 그리고 화상통화에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봇은 분당 10회에서 20회 거래를 실행합니다. 여러 지갑을 사용하니까 거래가 자연스러워 보이죠. 유기적인 거래처럼 위장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넥스펀드 AI를 유니스왑에 상장시키고 봇을 돌립니다. 이 마켓메이커는 실제로 2024년 5월 31일 하루 동안 약 600만원 규모의 허위 거래량을 생성했습니다. 이는 FBI가 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금액이었고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두 번째 물고기 CLS 글로벌. 두바이에 본사를 둔 CLS 글로벌. 직원만 50명이 넘는 암호화폐 마켓메이킹 업계의 중견기업입니다. 이쪽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직원 안드레이는 FBI 요원과의 화상통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거래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지갑에서 동시에 사고 팔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매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워시 트레이딩이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불법인 줄 알면서 그것도 FBI 앞에서 자백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세 번째 물고기 마이트레이드. 류저우는 자신을 직접 마스터마인드라고 불렀습니다. 이쪽은 시세 조작의 목적을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통시장에서의 목표는 우리가 모르는, 신경 쓰지 않는 다른 매수자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을 내려면 그 사람들이 돈을 잃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물고기 갓빗. 가장 큰 물고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26살 청년 알렉세이 안드리우닌. 그가 만든 회사 갓빗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수백 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워시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천만 달러를 긁어모은 회사입니다. 재밌는 건 이 친구가 2019년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희 사업이 완전히 윤리적이지 않다는 걸 압니다. 떳떳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시인한 겁니다. 그는 앞서 말한 사이타마 코인의 거래량을 단일 거래소에서 90배 부풀렸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740억 원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갓빛의 자동 매매 봇이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FBI는 충분한 증거가 쌓이자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2024년 10월 9일 연방법원이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기소된 사람 18명, 체포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갓빛의 안드리오니는 포르투갈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잡힐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죠. 법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시 트레이딩은 전통 금융시장에서 오래전에 불법화되었습니다. 같은 규칙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FBI의 특별수사관 조디 코엔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FBI는 이번 수사를 위해 자체 암호화폐 토큰과 회사를 만드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압수된 암호화폐는 약 350억 원, 차단된 시세 조작 봇이 활동하던 코인 60개 이상, 그리고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중 처벌입니다. 그 뒤로는 유죄 인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마이트레이드가 첫 번째로 100기를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중 최초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회사 웹사이트에 이런 문구를 올려야 했습니다. 거래량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워시 트레이딩의 한 형태이며 미국 법률에 위반됩니다. CLS 글로벌은 2025년 1월 유죄를 인정했고 4월에 선고됩니다. 벌금 약 6억 원에 미국 암호화폐 시장 영구 퇴출. 가장 극적인 건 갓빛의 안드리오닌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그는 2025년 3월 유죄를 인정했고 2025년 6월 형이 선고됩니다. 징역 8개월, 약 310억 원 몰수. 그리고 갓빛이라는 회사는 영업 중단. 이 사건 표면적으로는 FBI가 나쁜 놈들 잡았네입니다. 네, 맞죠. 근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훨씬 무겁습니다. 미국 전국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비규제 코인 거래소에서의 워시 트레이딩 전체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인얼리시스는 2025년 보고서에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만 약 3.5조 원 규모의 워시 트레이딩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특수한 일이 아니라 시장의 기본값처럼 퍼져 있던 거예요. 안드리오니는 2019년 인터뷰에서 우리 사업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잡혔으니까요. 5년 동안 수백 개 프로젝트에 이 서비스를 팔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기존의 암호화폐 수사는 먼저 범죄가 일어나면 나중에 수사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시 트레이딩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블록체인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렵습니다. FBI는 생각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떨까? 이 사건은 수사당국이 금융시장에서, 그것도 직접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진행한 세계 최초의 사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후일담이 하나 있어요. 공소장이 공개된 당일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넥스펀드 AI를 모방한 가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FBI가 수사를 위해 만든 코인을 사기 소재로 또 써먹은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만에 약 1억 7천만 원을 빼돌리고 사라졌습니다. FBI가 사기꾼으로 잡기 위한 함정 코인으로 또 다른 사기꾼이 사기를 쳤다는 거 어딘가 씁쓸하죠. FBI는 세계 최초로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시세 조작 세력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드러낸 현실이 더 무겁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규제와 신뢰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100년 전 월스트리트의 주식 사기꾼들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그때는 주식이었고 지금은 코인일 뿐입니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새로워도 탐욕은 항상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추적은 블록체인 위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마이트레이드의 류저우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익을 내려면 그 사람들이 돈을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